안녕하세요. 오늘 크립토 살롱에는 OFP 프로젝트의 리머잭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먼저 OFP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구구절절 얘기할 수 있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얘기해보자면 이제 저희는 기후변화를 위한 프로젝트고 친환경 사업인데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제 나무 심기 사업 혹은 조림 사업을 했을 경우 그거 나무를 심은 것, 잘 심었다, 그리고 잘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 측정하고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OFP가 집중해서 풀고자 하는 문제는 어떤 건가요? 일단 기후변화죠. 근데 기후변화인데 이제 UN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서 그 중에 한 3분의 1 역할을 자연에서 얻을 수 있다. 자연에서 탄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근데 그 자연 중에서도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숲을 더 조성하고 복원하고 나무를 더 심고 하는 것들이 탄소 절감에 굉장히 효과가 많이 된다고 해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기존 레거시 시스템 아니면 전통 제도권 안에서 있는 어떤 막힌 부분들을 조금 풀어주고자 하는 대안을 좀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어떤 건지 조금 더 네. 설명해 주신다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잘 생각하는 건 스케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무를 그냥 한두 군데서 뭐 몇 그루 심고 이 정도로는 이제 기후변화가 해결이 안 될 거고, 조림 가능한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뭐 100만 헥타르가 넘고 이런데, 지금 현 시스템으로는 조림 사업을 하거나 뭐 산림 복원 사업을 하거나 보전 사업을 했을 경우 이제 인증받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마크를 받으려면 베라나 골드 스탠더드라는 어떤 기관에 그거를 맡겨야 돼요. 근데 그 기관에 맡긴다는 건 아주 긴 접수 기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접수를 해도 사람을 직접 보내서 측정하고 증명하는 시스템이라 인건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소수의 프로젝트들만 그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업 규모가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해서 그냥 일반 사람이 내가 땅이 좀 있어서 나무 좀 심는다, 아니면은 진짜 NGO에서 우리가 한 몇천 그루, 만 그루 심는다 해서는 인증을 제대로 못 받아요. 받는다 하더라도 진짜 오래 걸리고. 그래서 기후변화에 기여를 할 정도를 생각을 하면 그 정도 가지고는 너무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차별 없이 접속할 수 있고, 이제 저희가 니어라는 체인을 사용을 하는데 거래 비용도 너무 싸고 빠르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나무를 블록체인 상에 올려서 조림 사업을 스케일링을 한번 해보자, 가속화를 해보자, 약간 이런 취지로 이제 블록체인을 대안으로서 사용해보자라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림 사업이라는 게 이제 산림을 만든다는 건가요? 이게 이제 복구를 하는 거죠. Reforestation. 보통 조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사실 처음에 이름이 이제 오픈 포레스트 프로토콜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포레스트? 왜 산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포레스트에 집중하시게 됐나요? 그 기후변화에 이제 자연을 통해서 탄소 절감 효과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효율성이 높은, 일종의 가성비가 높은 친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에 기여를 하거나 아니면 탄소 절감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일단 숲이라는 큰 덩어리를 한번 해치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픈 포레스트 프로토콜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픈 뭐 웨트랜드 프로토콜, 아니면 오픈 뭐 코럴 프로토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버티컬을 확장할 의지가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제 기록 측정을 필요한 기후변화 산업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그 숲이라는 가장 강력한 자연 nature based solution부터 겨냥을 하고 넘어가자, 이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약간 스케일러빌리티를 살려서 네, 기록을 해가지고 글로벌 단위로 이제 숲을 만들 수 있겠다. 네, 이런 그쵸. 거 맞나요? 네, 그래서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렇게 뭐 1억 개 나무를 심겠다, 우리가 나무 산림을 다시 보존하겠다, 아니면 뭐 최근에 저희 뭐 울진이나 이쪽에서도 산불이 났었는데 이렇게 조림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측정하고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심었다라고 말을 하는 건 되게 쉽고, 특히 이거 기부하면 나무 심어드릴게요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진짜 나무가 심어졌나?
이거 나중에 5년 뒤에 산불로 또 타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있어야 되고 가격도 저렴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블록체인을 통하면 그게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된 거죠. 사실 얼마 전에 이제 플랜트 투 원이라고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플레이 투 원이 있고 플랜트 투 원이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래서 이제 earn이라는 에스펙트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건 MRV라고 이제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인데 기록 측정 증명을 하는 게 저희 가장 기본적인 도구예요. 이거를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드려요. 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면 그게 1헥타르든 100헥타르든 1000헥타르든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결국 블록체인이 데이터베이스잖아요. 모든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나무를 얼마나 많이 심었고 얼마나 자랐고 이거를 매년 하다 보면 탄소가 얼마나 절감이 되었구나를 계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걸 계산한 걸 통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탄소 배출권을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탄소 배출권 시장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한 50배는 성장한다고 전망을 해요. 그랬을 경우 탄소 배출권도 지금 한 싸면 $5에서 비싸면 $10, $15 정도인데 $20, $30, $50 이제 이상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일단 기본적인 전제를 깔면 탄소 배출권을 저희 플랫폼 위에서 생성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나무를 심은 사람한테 돌아가요. 그러면 그분들은 사업을 지속하거나 확장하는데 그거를 이제 재정적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나무를 심으면 탄소 배출권을 생성할 수 있어서 그걸 통한 수익 모델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plan to earn 그래서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럼 MRV 솔루션을 제공하시는 건가요? 네, 맞죠. 가장 기본적인 건 MRV 솔루션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이제 서티피케이션을 발행하는 주체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서티피케이션 인증을 기관을 통해서 주잖아요. 네네. 베라에서 우리가 우리의 과학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측정을 해서 너네에게 인증 마크를 주겠다 이런 식이면 이제 저희는 그 기존 산업에 갖고 있는 정보의 일종의 불투명성이 있잖아요. 네네, 일단 그렇죠. 베라 말을 믿거나 골드 스탠더드 말을 믿거나 하는 식인데 이제 저희는 우리를 믿지 말고 우리 이름을 믿지 말고 너네가 진짜 나무가 심어졌는지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블록체인 상에서 그 정보를 봐라 하는 식으로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성공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진다는 전제 하에 나중에는 OFP를 이용한다고 하면 그 신뢰가 거기서 생기는 거죠. 데이터베이스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그 verifiability에서 그 신뢰를 구축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저는 사실 작년 말에 COP26? 네. 왜 막 한국에서도 기사를 엄청 그쵸. 보도했었잖아요. 그때 OFP도 초대를 받으셨던 거 네네네. 어떠셨나요? 어떤 얘기 하셨는지? 저희 그때 이제 저희는 어떤 자격을 참여했냐면 그 방문을 해주시는 분 중에 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라는 그 독일의 이제 국제 기구가 있어요. 근데 산림 이제 연구를 하는 기관인데 그분들이 캅26에 가셨는데 그때 저희도 함께 이제 그 팀에 합류해서 참여를 한 거고 그때 저희가 가장 큰 소득은 무엇이었냐면 물론 이제 거기서 어떻게 세계 동향이 일어나고 있고 뭐 어떤 일로 흐름인지 들은 것도 있지만 세계 각국 정상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현재 사실 저희는 민간 그 탄소 배출권도 자유시장을 겨냥하고 민간 기업으로서 기후변화에 일조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정부 쪽이랑 협력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그때 캅26에 참여를 하고 나서 뭐 케냐 정부나 아니면 아이보리 코스트 정부 손잡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관계까지 이제 된 거예요. 파나마 정부랑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약간 교류했던 것들이 참 지금의 기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제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블록체인 씬에 요즘 보면 기후 변화 해결하고 싶어하는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코시스템이 어떤 모양이고 거기서 OFP는 누구랑 뭐 어떤 거를 같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약간 키워드로 잡으면 refi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Regenerative Finance라고 약간 DeFi의 그거를 차용을 해서 크립토나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기술력, 그 다음에 자본을 굉장히 많이 유동할 수 있는 힘 같은 거를 빌려서 이제 이거를 사익 추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진짜 환경을 재생할 수 있는, regenerate 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경제를 구축해보자 라는 취지의 이제 ReFi라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는데, 이제 지금 막 프로젝트를 우리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막 개발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작을 한 이제 운영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보면 사실은 몇 개가 없고, 그 예를 들면 진짜 초기에 뭐 노리나 리전 네트워크, 코스모스 리전 네트워크 같은 분들이 약간 오지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파이라는 개념에 불을 지펴준 건 이제 클리마다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진짜로 리파이라는 키워드를 생성을 한 건 투칸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탄소 배출권, 이제 탄소 브릿지를 역할로 베라나 골드 스탠더드에서 인증된 탄소 배출권을 이제 체인상에 토큰화해서 리타이어 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투칸 같은 프로젝트가 나왔고, 그 친구들을 필두로 OFP나 뭐 베이신다우나 아티나 뭐 아니면 디클라이밍 이런 친구들이 리파이라는 씬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굳이 따져보면 수십 개는 될 거예요. 리파이 프로젝트가 이더리움도 있고 폴리곤도 있고 니어도 있고 셀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일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리파이 프로젝트가 거의 사실 모든 메인넷에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메인넷 단에서도 이제 관심이 네. 많은 것 같고, 그래서 OFP는 어떻게 니어에 가게 되셨는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 창립자가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이제 프레드라고 조림 사업 NGO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창립을 하시고 전 세계 조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랑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최대한 이 조림 사업이 많이 성행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또 과학자 출신으로서 이제 그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제 기후변화 쪽을 가지고 오셨고, 그다음에 다른 한 명은 블록체인계의 뭐 남들처럼 2017년부터 몸을 담아서 니어에 되게 일찍 참여했거든요. 메인넷 이전부터 니어의 백서를 읽고 이거는 되겠다 싶어서 니어의 메인넷 전부터 참여를 해서 커뮤니티를 이끈 주역 중 한 명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제 그 친구가 블록체인 전문성을 가지고 와서 이 프로젝트를 탄생을 시킨 건데, 저희는 왜 니어를 하냐면, 물론 저희가 이미 니어에서 니어 생태계를 잘 알고 니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니어에서 지은 건 당연한데, 왜 좋아하냐 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스케일러빌리티. 니어라는 게 이제 레이어 1 체인으로서 일종의 독립적인 생태계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니어가 가장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가 샤딩 기술인데, 이더리움 2.0을 이미 실현한 체인이라고 많이 평가를 받아요. 그 스케일러빌리티와 지분 증명을 통한 뭐 그런 네트워크를 이뤘다는 점에서. 근데 샤딩 기술을 통해 뭐 거의 무한대로까지 스케일링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술력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두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그렇죠. 100만 헥타르, 포레스트죠. 수백만 네. 헥타르를 이제 네. 저희 체인 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데 니어가 그걸 갖고 있다라고 저희는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그냥 크립토 사람들한테 나무 심어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무 심는 분들을 체인 위로 그렇죠. 데리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성이 되게 중요해요. UX나 UI가 되게 UX. 중요한데, 니어는 일단 그 이더리움이나 이런 데 보통 0x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지갑이 생성이 되는데, 니어는 기본적으로 ID를 통해서 지갑을 생성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미 웹2에 친숙한 분들에게 익숙한 환경이라서 그런 사용성에 되게 중점을 두고 니어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뭐 저희도 이제 다오로서 활동을 할 계획인데, 다오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이 돼 있거든요. 기술력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니어가 초기부터 탄소 중립 체인이었어요. 초기부터? 네, 이제 지분 증명이라 애초에 이제 탄소 발자국이 작기도 하지만, 그거를 이제 사우스폴이라는 NGO랑 협력을 해서 그 팀이 뭐 비행기 타고 해서 발생하는 탄소까지도 이제 offset을 하는 그런 탄소 중립 체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 사업을 한다 해놓고 그렇죠. 다른 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니어가 저에게 음. 적합한 체인이지 않았나. 이제 또
지금 되게 적절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또 니어가 한동안 꽤 핫했잖아요. 이제 뭐 솔라나 한번 그렇죠. 크게 했었고 아발란체 크게 했었고 그 다음 L1은 니어다라고 약간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장이라 조금 아쉽게 됐지만 니어가 갖고 있는 어떤 잠재력? 성장을 위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취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수요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간이 니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림버잭님과 함께 오픈 포레스트 프로토콜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오늘 촬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